영상 보신 것처럼 BTS가 내일 백악관에 갑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어느 정도의 이런 이벤트까지 계획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회옥 명지대 정외과 교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외과에서 세부 전공이 소수자 정치.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소수자 정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전공이긴 한데요. 이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 집단의 정치 행태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소수자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표되는가 뭐 이런 맞습니다. 겁니까? 네. 어렵네요. 네. 자, 통계를 좀 볼까요? 네.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까?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020년하고 21년에 이제 나온 통계 수치를 보면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한 1,900여 건 보고가 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아시아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차별을 우리가 굉장히 사소하게 보인다라는 뜻에서 미세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미세차별. 네, 미세차별, 미세혐오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000건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범죄 피해자를 이제 출신 국가별로 보면은 1위가 중국계고요. 2위가 약 16%로 한국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피해도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시아계 중에서도 중국계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국계가 두 번째를 차지하는 건 왜 그럴까요? 뭐 한국계도 역시 이제 중국계 다음으로 또 220만 정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람이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일본이냐라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은 별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아시안처럼 생겼으면은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한 이 이제 혐오 표출을 하는 것이 아시아 혐오 현상의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 이제 비이성적인 행동의 어떤 그 피해자로 또 한국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뭘로 봐야 될까요? 코로나19 상황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이제 분명히 어떤 그 촉발 요인이 됐는데요. 미국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전염병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마다 그 사회의 소수자 집단, 이제 주로 아시아계가 많이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이 소수자 집단에게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뭐 1876년에 미국에서 천연두 사태 때도 그 당시에도 아시아계에게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렸었고요. 뭐 1899년도나 1900년도에 흑사병의 일종의 이 썬페스트가 발발했을 때도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네. 책에는 질병의 인종화 이런 표현도 쓰셨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런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인간 내부에 내재해 있는 그런 특성인 겁니까? 위기가 생기면 뭔가 책임을 물을 희생양을 찾아서 마녀 사냥을 하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간 본성적으로 어떤 위기 사항이 있을 때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특히나 그 사회 최하위 계층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어떤 집단을 찾게 되는데 이 희생양이 되는 집단은 그 사회에서의 소수자 집단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통상 소수자, 약자가 맞습니다. 타겟이 되죠. 네. 문제가 생겼다고 다수를 다 없앨 수는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가해자 집단에도 혹시 특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인종주의 편견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백인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네, 네, 맞습니다. 이 가해자 집단은 이제 주로 백인인 것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통계 수치를 보면은 흑인도 못지않게 아시아 범죄의 이 가해자로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적인 어떤 인종차별주의적인 의식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해서 이런 혐오 행위, 차별 행위를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흑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회에서 같은 소수인종 집단인데 왜 같은 소수인종 집단인 아시아에게 대해서 이렇게 혐오를 표출하느냐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모범 소수민족 신화라는 이 담론이 제기가 되면서 모범적인 소수민족.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모범적인 소수민족은 아시아계가 되고요. 그래서 모범적인 소수민족이 있다는 것은 모범적이지 못한 소수민족도 있다는 게 네.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흑인이 됩니다. 그래서 흑인은 아시아계를
어떤 그 연대해서 협력할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질시의 대상이라든가 또는 경쟁심을 갖게 되는 그런 대상으로 많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흑인 집단의 이 아시아계를 향한 편견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흑인을 백인 못지않게 아시아 혐오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주 집단만 뭐 싫은 게 아니라 네. 마름도 싫어하는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이게 증오 범죄 대상이 되는 분들 네. 이 안에서도 어떤 위계 차이 이런 게 좀 발견이 됩니까? 네,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 아시안 혐오 범죄의 피해자를 성별로 분리해 보면은 여성이 한 61%로 남성에 비해서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통계 수치를 그 보입니다. 안에서도 약자를 또 노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라서 약자이면서도 또 여성이라는 약자, 이중적인 소수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서구 사회가 이 아시아계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편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하다. 그러면서도 선정적이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에 기반해서 아시아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증오 범죄가 일단 일어나면 네. 증오 범죄를 증오 범죄라고 인정해 받아들여야 네. 맞춤 대책이 나올 텐데 네.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틀란타 총기 그 난사 사건이 있을 때에도 한국계 여성이 4명이 희생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 백인 남성의 이 범행 동기를 인종적인 편견이 아니라 뭐 성중독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종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미국 사회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인종차별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 당국은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인종적인 동기를 배제하는 경향이 줄곧 보이는 그런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게 네.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대대적인 운동도 네. 있었고요. 굉장히 큰 시위도 많았잖아요. 네. 이런 인종적인 차별, 증오 범죄에 시달리면서 왜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종적이면서 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모범 소수민족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집단이 너는 이제 모범적인 소수민족이야, 모범적인 민족이야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되면은 그게 자기 충족적인 저는 예언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더 잘 순응해야 되고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정치 과정에서 굉장히 온건한 성향을 많이 보였고요.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 이후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아시아계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져 있고 또 앞으로는 아시아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그런 류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도 조직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나 배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뭔가 명예 주류 시민, 명예 백인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대응하는 게 사실 훨씬 편하겠죠. 네, 맞서 맞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네.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 내 아시아 혐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없지 않아요? 네. 중국인의 투표권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도 최근에도 있었고. 네, 저는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 혐오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 현상에 어떻게 보면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울이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제 작년에 서울시가 관할 그 지역에 있는 거주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다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계에게 너희들이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다라고 하는 것과 좀 유사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깊은데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3D 그 업종에 종사를 해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편견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해서도 20세기 중반만 해도 더럽고 불결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의 아시안 혐오 현상과 한국에서의 외국인 혐오 현상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좀 제도적으로 이런 혐오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사회적인 논의도 보다 활발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지저분하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범 소수민족이면 이 승격을 기뻐해야 되는지. 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짧게 재연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개인이 가진 편견을 억제하고 또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아시아계에 대한 교육이, 역사적인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 사회 역시 인권 교육이나 뭐 공감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회옥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